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충북 오늘은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요 더 파이팅을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괴산에서는요 2박 3일 동안의 일정으로 충북 도민체육대회가 열립니다. 네. 오늘을 위해서 기량을 닦으셨던 우리 선수들 정말 파이팅할 텐데요. 우리도 함께 응원을 외쳐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말이지 이번 대회를 위해서 우리 선수들 많은 훈련을 했을 텐데요. 그 땀의 결실 잘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좀 시간이 되시면 직접 한번 현장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서 우리 선수들의 열의와 사기도 한번 느껴보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함성도 보내주시면 우리 선수들 더 힘내서 우리 경기를 또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막이 옛길 같은 그 괴산의 아름다운 명소가 있잖아요. 거기도 한번 쑥 둘러보시면 즐거운 여행길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괴산에 가셔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네. 바로 어제부터 제13회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가 개막을 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정말 좋은 상품들 아주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괴산군청 앞 잔디광장이 되겠습니다. 우수시장 박람회도 보시고요. 또 이렇게 도민체육대회도 즐겨주시고 이번 주말과 휴일은 괴산으로 한번 가보시지요. 네, 목요일에 충북 오늘은요. 오늘 두 분의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최율 리포터 오늘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네, 여러분, 전국에는 혁신도시라는 것이 10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그중 한 군데가 우리 충북에 있죠. 바로 충북혁신도시인데요. 이 충북혁신도시 좀 아는 분들은 여쭤보면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거기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많은 곳? 아니, 이사라고 만들었는데 공무원들이 이사를 안 한다며? 과연 뭐가 진실일까요? 화면을 통해 이야기 들어보시죠. 진천과 음성에 걸쳐 있는 충북혁신도시가 생긴 지 어느덧 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11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한 인구 2만 명의 충북혁신도시. 하지만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정주 여건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 모두가 이전하는 비율 역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문장을 실현하기는커녕 여기저기 꼴찌라는 오명만 남은 이곳, 그 안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우선 혁신도시란 무엇일까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해 협력할 수 있는 혁신 여건, 수준 높은 정주 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북 혁신도시는 어떨까요? 사람이 사는 곳, 도시는 다 지역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면 충북 혁신도시도 이곳만의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혁신도시는 지리적으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수도권 출퇴근 거리에 위치해 있는 거하고요. 배후도시 없이 허허벌판 불모지에 혁신도시를 조성하다 보니까 모든 정주시설을 제로 상태에서 새로 모두 마련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10개의 혁신도시 중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조성된 것. 거기에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10분 정도면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조건도 충북혁신도시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주율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았죠.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야심차게 만든 영화관의 상황은 충북혁신도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4월 말쯤에 오픈을 열은 것 같아요. 문을 연 것 같은데 올해 4월 말 그리고 5월 장사는 매출이 더 떨어졌어요. 작년보다. 영화 보러 오는 분이 많이 없어요? 처음에 이제 영화 할 때는 어벤져스 할 때는 몇 분이 낯선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낯선 분들 식사하러 오시는 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관이 문을 닫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사람들은 기대심이잖아요. 사실은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많이는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장사되는 집은 이 동네 내가 봤을 때 10집은 잘 돼요. 그 다음에 10집은 그냥 끌고 나가요. 100집 이상들은 사실 적자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언제 문을 닫을 건지 그 날 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장사가 안 되는 상가들은 최후의 방법으로 싼값에 가게를 내놓게 됩니다. 그마저도 나가질 않으니 보증금을 까먹으며 버티는 실정인데요. 그렇다면 아파트는 어떨까요? 분양이 초창기에는 좀 되다가 지금은 분양이 안 돼서 분양하는 개인 회사들이 막 가격을 인하해가지고 억지로 뭐 5년 후에 돈 잔금 내는 식으로 계약금만 1,000만 원 내고 뭐. 충북
전국혁신도시는 내년이면 애초에 구성했던 11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주율이라는 것이 마냥 이들에게 기대수만은 없는 건데요.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 대부분이 타고 다니는 공동통근버스가 이 이유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 교통수단까지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현재 혁신도시 내에서 버스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혁신도시 내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 10개 중 8개가 공동통근버스 운영협의회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대표기간을 정합니다. 그 대표기간에서 해마다 조달청에 발주를 넣고 진행하고 현재 수도권과 청주 그리고 혁신도시로 오가는 노선은 약 20개고 평일 기준으로 23대가 운행 중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은 약 20억 원대 초반인데요. 평일에 운영되는 23대의 버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20억. 그렇다면 45인승 전세 버스 한 대당 1억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딱 듣기에 20억 원 하면 금액이 꽤 큰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 버스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월별, 일별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저희가 1년 중에 몇 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 나왔던 자료 중에 결과로는 하루에 이제 아침 출근 퇴근 다 합쳐서 930명. 그러면 이제 편도로 따지면은 약 한 460명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45인승 버스가 23대나 되는데 편도당 타는 인원이 460명 정도라. 자리가 남아도는 이 버스를 운영하는 데 쓰이는 비용 20억은 우리의 세금 아닐까요? 이 공동통근버스라는 것을 만든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최초에 여기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착공식을 한다고 오라 그랬어요. 공공기관 위원장들 초청해서 천막 하나 쳐고 폴건 황토흙에 그냥 의자 몇 개 깔아놓고 무대 하나 만드는 게 다였어. 여기 도시가 형성될까? 이런 분위기였어요. 2014년 9월 그 당시에 이곳에 내려온 공공기관 직원들이 마주한 것은 그야말로 황무지. 컨테이너 박스로 된 음식점 하나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중교통이라곤 있을 리가 만무했죠. 어차피 버스를 운영을 할 거면 각자가 하면 집에서 버스 타러 가기가 뭐니까 어쨌든 모아서 하는 게 각 기관별로 예산도 줄고 저것도 할 것 같아서 공동으로서 모아서 하자라고 노조에서 사실 노선도도 거의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만들어서 회사 측한테 각 협상을 붙인 케이스예요. 결국 기존 직원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을 빼서 이쪽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 특별히 낭비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들은 세종시 같은 경우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좀 지원을 했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 편성 자체를 아예 안 해줘서 기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아껴서 쓰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직장의 이전, 이에 따라 거주지까지 이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시작된 일, 그것이 공동통근버스였던 것이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초창기에는 각각의 공공기관이 같은 비용을 충당했고 현재는 통근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순으로 비율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야기가 갈라집니다. 출퇴근이 아니라 이주를 선택한 직원의 입장에서는 복지 비용을 버스에다 그만 써야 되는 것 직원들이 아니냐 하는 거죠. 출퇴근하는 거는 체력적인 한계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면 각 기관으로 보면 이용 숫자가 계속 줄어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 총 여기에 8점 몇 프로인데 지금 7% 1% 또 줄었어요. 전체 100으로 봤을 때 버스 운행 인원 중에 갈수록 전체적으로는 줄고 대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기관이 새로 이사를 오면 사택이나 주거 요건이 안 만들어서 할 수 없이 버스를 이쪽으로 공동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점점 이주를 하고 버스 이용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버스가 운영될 수밖에 없는 거군요.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이 내려오면 일정 부분에 거기도 또 추가적으로 아마 조금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기존 직원들이 줄어들고 해서 조금은 현재보다는 내년까지가 피크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직장, 자녀의 교육, 따질 것도 많고 거기에 주거가 재테크의 일종인 대한민국에서 이주란 간단한 일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충북혁신도시에서는 이주가족 유인책을 마련했지만 이것도 실효성에는 의문이 드는 상태입니다. 딸랑 준 거는 2년간 월 20만 원씩 이주수당 줬어요. 그리고 충북 지자체 도에서는 뭐 이전해서 뭐 빨리 내려오게 한다고 한 게 2명이 가족을 주민등록을 6개월 동안 옮기면 100만 원 정도 주는 건 정도 그게 다예요. 지원책이라는 게. 근데 그 자체로서는 가족을 다 데리고 내려올 수 있는 유인책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정주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 있는 직원들이 뭐 버스 이야기를 하면 더 승질 내죠. 우리가 부산만 돼도 이러지는 않는다. 이런 건데 뭐 아무것도 아파트는 분양받아놨더니 가격 자꾸 떨어지지 마이너스 나오지. 뭐 그래서 여기 올라왔다가 그냥 다시 평택이나 동탄 뭐 용인 이쪽으로 여기주한 사람도 꽤 있어요. 저희 직원들도. 전국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은 평균 95%. 하지만 충북혁신도시는 혼자서 59%, 평균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충북혁신도시에 무조건적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율이 꼴찌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자칫 소모적인 비판 아닐까요? 충북혁신도시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혁신도시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음성과 진천에서 거주하면서 지금까지를 지켜본 충청 도민은 답을 알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통근버스에 논란이 나온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이제 좀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조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좀 잡아서 그 분들이 이쪽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그래서 왔다 갔다 왕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의 조건이라도 얼른 찾아서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좀 이쪽에 좀 머무를 수 있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영향에서 온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통근버스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성은 너무나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충분히 뭐 차량으로도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통근버스에 대한 부분은 이 지역 주민들의 그만큼 절실함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혁신도시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그분들 입장에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기들도 참여를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참여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그냥 니들 따고 우리 따고 어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분들이 뭐 대화 자체도 되게 뭐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어디 술집에 가서 옆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 대화가 완전히 이 동네 얘기는 안 하고 이제 뭐 서울 얘기를 한다든가 뭐 주말에 뭐 어디 누구 그런 얘기만 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이제 진짜 여기에 이제 그 뭐랄까 이 동네에 굳이 머물진 않지만 있을 때라도 어떤 문화를 좀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의 평균 연령은 30.7세. 젊은이를 수용하기 위해선 혁신도시에 걸맞은 혁신적인 상상력이 발휘돼야 할 텐데요. 하지만 행정은 고루합니다. 이주의 강요 이전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 도리어 원주민들이 동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얼마 전에 주민 공청회를 했어요. 수영장 때문에 그런 공청회를 했는데 사실은 이장님들께서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문자를 받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사실 이 주민들한테 다 홍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장님들께서 이제 그 대표로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직장인들이세요. 그래서 시간대를 조금 저녁대에서 그런 공청회를 했으면 또 주민들이 더 많이 참석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날 사실은 혁신도시 주민들은 많이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 데마다 본인이 내가 저기 참여해서 내 의견이 반영됐어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전제 주인의식, 참여의식 이런 게 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 분 모두 뭐 우리 공공기관 근로자분들이 통근버스 때문에 이곳에 안 와서 혁신도시가 막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분들의 불편함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노력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완전 제대로 공감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자체가 좀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고 좀 더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혁신도시가 돼야겠구나 이런 오늘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혁신도시의 성공은 수도권 집중구조를 타파하는 전제 조건이자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배후도시 없이 형성된 충북혁신도시는 여느 곳과 시작이 달랐습니다. 그러니 성공 여부를 이주율이라는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네, 전국에 혁신도시가 10개나 있고요. 그 네. 가운데 우리 충북의 혁신도시가 이주율이 전국에서 꼴찌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논의하게 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뭐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곳이어서 자가로 출퇴근이 가능한 곳인데 오히려 버스를 운영해서 지금 세금만 낭비하는 실태고 뭐 이런 것 여러 가지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현장에 들어가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통근버스가 물론 세금이나 이런 금액 비용적인 문제는 네. 있지만 사실 이 버스가 없어진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해올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가깝기 때문에 분명 자가나 대중교통으로 통근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네.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지역민들과 그리고 이 공공기관 분들의 소통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라는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아까 방송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술자리 같은 곳에서도 옆 테이블에서 우리 지역을 뭐라고 할까 궁금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은 있지만 아직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고 지역민 그리고 이제 이주민 그 공공기관 사람들이라는 타지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서로 약간의 그런 오해가 있지 않았나 소통의 불능 때문에 불통 네.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이런 소통에 좀 제대로 매개가 되어야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상생이라는 키워드로 충북혁신도시를 시즌2로 제대로 잘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이주한 분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비난이 아닌 상생의 충북 혁신도시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 많이들 공감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앞으로 5년의 충북 혁신도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충북 오늘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